거기 교재로 가시면은 245로 가시면 주택의 여가가정과 불량주택 문제는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여가가정이라는 자체와 불량주택 문제라는 게 있고 주거분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주택시장의 여가가정입니다. 천천히 갑니다. 주택시장의 여가가정 필터링 현상인데, 주택이 이제 새 주택이 있어요. 자, 그럼 주택은 가만히 있나요? 나중에 노후화가 되나요? 노후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후화가 돼서 헌주택으로 이제 바뀌죠. 그럼 어떻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다시 또 새 주택을 바뀌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순환 과정이고, 자, 이게 이제 고가주택이면서 고소득층에 살고 있어요. 상위 계층입니다. 상위 계층이고, 고가주택은 이제 고소득이 살고 있고요. 갑돌이가. 그 다음에 이제 저가주택은, 이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들이, 하위 계층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자, 갑니다. 자, 그럼 고가주택이 금이 가면 그냥입니까? 계량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재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비. 계량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계속 지원되니까 이 고가주택 있는 사람들이 아예 떠나버려요. 그죠? 그럼 얘가 아예 얘한테 팔고 가는 거죠. 무슨 계층이 무슨 계층으로 바뀝니까?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하향여가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됐다는 건 뭐예요? 가치 상승이 크죠. 그럼 또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업이 되니까 상향여가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되게 쉬워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은 무슨 여가예요? 하향. 하위 계층이 재건축, 재개발돼서 올라가면은 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저가주택이 되었다는 것은 소득이 낮은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철거라는 게 아니라 보조를 해주죠. 그럼 우리가 저소득층들이 실질소득이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그럼 하향여가가 더 발생하겠죠. 상향이 됐다는 건 저가를 안 찾고 고가를 찾겠죠. 합니다. 편 들어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여가 가정이라는 것은 여가 현상, 주택의 소득의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 주택의 여가라고 하면 주로 하향여가를 얘기하는데, 자, 여가 가정은 하향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가는 거예요.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가는 걸 하향여가라고 했죠. 상향여가는 반대로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거나 재구축되면 상위 계층으로 사용되겠죠. 이건 무슨 여가가 된다? 상향되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저가를 안 찾겠죠. 저가세 수요는 감소하고요. 그럼 주택의 하향여가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소득층에 대한 주택 서비스 공급이 신규건설로부터 나오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서비스는 위에서 내려온 거죠. 하향여가가 이루어진다. 넘겨볼게요. 그 과정은 요즘은 잘 안 나온 취지입니다. 그래서 7회 때 나오고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내가 나중에 3, 4월 달에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고요. 밑에 보시면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라는 게 있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주거분리와 여가작용이라는 자체가, 주거분리라는 자체가 이제 생겨요. 자, 주거분리라는 것은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가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지역에 의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인근 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에도 발생될 수 있죠. 자, 어떤 가까운 지역이라도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가 좀 각이 다 틀리죠.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아까 따보세요. 직주분리는 뭐가 분리된 거죠?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죠. 그죠? 그럼 이건 상업지와 주거지입니까? 이 소득 계층별입니까? 계층별로 소득에 대한 거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아까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좀 배울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봐봐요. 고소득층이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계량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분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사비. 그럼 계량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계량비용이 만약에
2억이 들어가고 주택가치 상승분을 본다면 자, 이렇게 보세요. 실무에 지금 얘가 살고 있는 가격과 신규 가격을 보게 되면 시세 차익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만약에 1억밖에 안 올라가면 계량비용이 많이 들어가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죠.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아예 떠나버려요. 그럼 저소득층이 들어온 것을 따르세요. 침입. 자, 우리가 아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요? 적군. 이질적인 요소가 침입되는 거죠. 침입돼서 아예 얘네들이 저소득층을 아예 바뀌어버려요. 바뀌는 것을 천이한다. 옮길천자. 그 다음에 계승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하향여가가 된 거죠. 무슨 여가가 됐다? 하향여가. 그럼 하향여가가 돼버리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그 지역이 환경이 안 좋아지죠. 그러면 부해복가라는 걸 아까 바꿨잖아요. 부해복가 발생, 쓰레기맨 입장이 생기고요. 근데 반대입니다. 자, 여기는 자 원래 저소득층이 삽니다. 그럼 계량비용이 들어가요. 계량비용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주택가치 상승을 본다면 주택 가치의 상승이 더 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억 들어가는데 3억 오르면 당연히 하겠죠. 그런가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재건축 쪽이나 이제 보시게 되면 예전부터 살고 오신 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으셨거든요. 그럼 소득이 지금 있습니까? 좀 소득이 낮습니까? 낮거든요. 분담금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가시고 적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죠. 소득이 들어와서 아예 고소득층 바뀌는 것은 상향여가가 됩니다. 무슨 여가가 된다? 상향여가. 자, 그럼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요. 침입이라는 것은 다른 계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가 있으면 저가 들어갔다고 해서 침입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고가 있으면 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들어가는 게 누구냐에 따라서 빨리 맞히는 거죠. 고가 들어가면 상향여가입니다.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되는 거고요. 저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하향여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라고 하셔야 돼요? 하향. 그럼 가격이 됩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여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렇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지금 나중에 여기가 꽉 차게 되면은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은 옆에 짝꿍이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들러붙으면 안 되죠. 내 점수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인 거래가 돼요. 할인.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점수 잘 나와요. 모의고사가. 그럼 들러붙어야지 좀 뭘 주죠. 그러면 얘가 일로 들러붙으면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가 붙죠. 그러니까 할증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저소득층들은 할증 거래를 원한다면 고소득층 가까이 있겠죠. 맞나요? 그럼 고소득층이 얘는 그냥입니까? 할인됩니까? 할인되고 얘는 할증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봅니다. 자, 거의 얘기했고요. 그럼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주거 분리는 밑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이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된 거죠. 여쭤볼게요. 상업지와 주거지가 분리된 게 아니죠. 소득 계층에 따라 주거지역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얘는 밑에 세 번째 줄에 도시 전체에 인접한 근린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오른쪽 가볼게요. 여가적용에 대한 주거분리. 오른쪽 갑니다. 고주택 지역에서 주택수원의 가치상승분, 즉 정해복가가 투입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하려고 하죠. 근데 저급주택 지역에서는 수선을 하더라도 주택가치 상승분이 투자비용을 하회한다면 그대로 두려고 하겠죠. 이것이 고급주택 지역은 계속 고급으로, 저급은 계속 저급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인접할 경우 고소득층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떤 거래가 되죠? 할증이 되겠죠. 여기 나왔어요. 근데 저소득층의 주거지에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이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가 좀 관건인데요. 자, 이 불량주택에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떻습니까? 왜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 어디 옥탑방에서 있다가 막 어디 막 개발해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그럼 그러한 옥탑방에 있다는 자체는 좀 낙후됐잖아요. 그럼 불량주택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불량주택에 산다는 건 소득이 높아서 그래요? 저소득 때문에 그래요? 고가주택을 못 사거든요. 그죠? 그러면 하향이 됐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정부가 시장의 실패라고 보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불량주택에 대한 문제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은 시장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가 원해서 그 주택을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잘 돌아갔다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하향여가가. 그럼 원인은 따라해보세요. 저소득. 아까 저소득 정치가 정치적이었죠. 그죠? 임대주택 정책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저소득 때문에 원인을 찾았다면 대책이라는 것은 철거하면 돼요? 철거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철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을 높여줘요. 그럼 실제 소득을 높여주면 그럼 좀 덜 간 데로 이사하게 되면 철거하면 되겠죠. 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불량주택 문제는 도심의 주변의 불량주택은 과거의 고가가 현재 저가를 하향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사적 시장에 불량주택 같은 저가주택이 조성되는 것은 자, 밑줄 쳐보세요. 따보세요. 그냥입니까? 저소득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 산물이지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잘 돌아갔죠?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이 할당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2번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 행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겠죠. 철거해야 됩니까?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됩니까? 그렇죠. 도중에 소득 증가가 대책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자, 합니다. 놓치신 분들. 자, 상위 계층이 하위 계층으로 내려면 무슨 영화죠? 자,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을 업그레이드해서 재건축 재개발되면 상향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하향이 됐다는 것은 이 불량주택은 됩니까? 시장의 실패는 아닙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죠. 그 시장 실패가 아니라 효율적인 자원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향 여가는 자동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에 대해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하향 여가 더 발생하겠죠. 맞나요? 여기에 대한 이 과정이 이 실외 때 나오고 요즘 잘 안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나중에 해드리고요. 주거 분리가 중요합니다. 주거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된 겁니까? 이건 계층별입니까? 계층별이지 용도별이 아니라는 거죠. 맞나요? 도시 전체만 생겨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침입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무슨 영화죠? 상향.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하향이라는 거죠. 맞나요? 저소득층이 들어갔다는 건 그럽니까?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떨어져서 그렇고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가치가 상승해서 고소득이 들어가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얘는 여기 걸려버렸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할증이 됩니까? 할증이 되고 얘는 할인이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고소득층들은 할증 거래를 원하고 저소득층들은 할증 거래를 원하겠죠. 저소득층과 가까이 있길 원하겠죠. 맞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여기도 문제가 한 문제 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세정책이라는 단어가 염려 2차 과목에 세법이 있는 거 아시죠? 세법.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새 세법 문제가 학계론에서 나와요. 취득할 때 그냥입니까? 취득세를 냅니까? 보유세는 재산세 내죠? 종합부동산. 양도할 때 양도세를 내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건 세법에 나오고 넘겨볼게요. 우리 학계론에서는 자, 거기 보시면은 조세의 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어디가 체크하냐면 2번하고 3번을 묶어보세요. 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2번하고 3번. 가장 중요한 게 소득재 분배예요. 그럼 세금은 없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있는 사람한테 걷어야 돼요? 없는 사람을 나눠주거든요. 소득을 재분배시키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세, 재산세, 소득을 재분배하는 토지를 분배한 가다 보유에 대한 억제, 종합부동산세죠. 그죠? 이렇게. 근데 자원 배분의 기능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소득층들은 집을 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세대상 특혜를 주면 그 사람한테 공간이 배분됩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는 거죠. 서민주택에 조세상 특혜를 주면 공간이 또 배분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세를 통해서 토지이용 규제를 조장하거나 이게 규제하는 것은 민간 부분이 아니라 공공 부분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나왔어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집가 안정이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연대 양도세를 증가시키는 건 그냥 투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어때요? 집가를 좀 안정시키고 투기 억제죠? 주택 문제 해결하려면 이제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에는 비과세를 때려줘야죠. 이해 갔나요? 근데 밑에 보시면 주택에 대한 조세라는 게 있죠? 학계론에서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좀 튀어나와요.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라는 게 나오는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세금은 이제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부과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득재 분배가 요즘 굉장히 이제 보유세를 강화시키는데, 자, 그 이유를 이따가 제가 그 왜 그렇게 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부동산 조세에서는 가장
우리가 학개론에서 잘 나오는 용어는 조세의 전가와 기착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자, 조세의 전가와 귀착입니다. 전가와 귀착. 그럼 전가는 뭐고 기착은 뭔지를 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세금은 아까 소득세 분배로 있는 사람한테 내죠. 부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건물주, 임대인한테 재산세를 부과시켜요.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있는 놈이 더하다고. 임차한테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있나요? 임대를 올리나요? 올리죠. 그래서 임차한테 전가시키죠. 그래서 얘가 생산자가 되면 얘가 소비자가 되고 얘가 공급자가 되면 얘가 수요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가격이 1,000원이었을 때 임대료가 그냥입니까? 만약에 100원을 부과시키면 그냥이요 전가해요. 그럼 전가하는 건 가격을 올린 거죠. 그럼 가격을 올린 것만큼 60원만큼 전가시킵니다. 그럼 60원은 임차인이 부담했죠. 그러면 임차인에 대한 일단 제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 부담이 커졌죠. 그럼 수요를 늘리겠어요?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고 자 100원에서 60원 빼면 40원만큼 임대인이 부담했죠. 그럼 얘 수입이 줄어들었죠. 그죠? 생산자 잉여가 감소했다고. 우리가 그럼 결국은 공급도 줄으니까 이제 사회적인 후손 선순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공공주택을 적게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드는 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탄력적으로 바뀌거든요. 갑이 선진국에 있다면 임대주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죠. 그럼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그럼 수요자가 임차인이 그냥 있어요? 유리해져요? 탄력적이죠. 그럼 유리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전가시켜도 딴 데로 가니까 막아버려요. 그죠? 탄력적은 유리합니다.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유리하다 보니까 얘 조세 부담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는 주택 보급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탄력성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 불리하거든요. 그럼 나간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때요? 나가라 그러니까 주택이 없죠? 그럼 다시 들어가서 어머 저는 조세를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부담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탄력적인 유리한 것은 조세 부담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비탄력적은 조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갈게요. 제가 이제 그림을 못 그려서 자 이게 전깃줄입니다. 똑같은데 얘는 참새고 얘는 사람이에요. 이 참새,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A 참새와 B 참새 그다음에 이제 수요자와 공급자라고 한다면 자 아까 제가 탄력적인 부분이 그냥입니까? 유리했습니까? 유리하죠. 그럼 유리하면은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비탄력적이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불리하기 때문에 요 조세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갈게요. 아까 얘가 얘한테 조세를 부과했나요? 조세를 전가시켰나요? 부과는 과세권자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조세에 부과라 그래야 돼요? 조세에 전가라 그래야 돼요? 전가가 맞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이 국가요. 정부입니다. 제가 이제 사냥꾼이야. 과세권자거든요. 그죠? 조세를 부과하죠. 그래서 이 총구에다가 탄화를 장착시켜 재산세를 장착시키는데 땅 쏠려고 하니까 얘는 뭡니까? 탄력적이 반응이 빠릅니까? 날아가는 속도가 빠르죠? 많이 맞아요? 좀 적게 맞아요? 적게 맞고. 비탄력은 좀 둔하죠?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완전 탄력적은 그냥 유리해요? 완전히 유리해요? 그럼 얘가 전액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전액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총을 탁 쏘려고 차닥 하니까 그냥입니까? 벌써 날아갔습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근데 완전 비탄력적은 그냥 불리해요? 완전히 불리해요? 얘는 전액 다 부담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그냥 반응이 없나요? 완전히 반응이 없나요? 자, 딱 하니까 총구를 쳐다보고 있어요. 돌리니까
거죠. 그죠? 그래서 방아쇠를 탁 당기니까 어머 내가 맞았구나. 그래서 전혀 부담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탄력적은 불리하다, 유리하다. 비탄력적은요. 불리하다.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할게요. 지금 249페이지 보고 있어요? 조세의 기착은 우리가 재산세는 정부에서 소유자한테 부과돼요. 그러면 정부가 그냥입니까? 얘한테 부과를 했습니까? 그럼 실제로 조세를 누가 부담하냐는 문제는 조세의 기착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어느 정도 배분되느냐는 탄력성에 따라 달라졌어요. 뭐에 따라 달라진다? 탄력성. 그럼 거기 그래프는 제가 이따가 그려드리고 밑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보시면은 맨 밑에 5번 있나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재산세의 기착은 수요자 지불하는 부분과 공급자 지불하는 부분의 정도의 차이는 그냥입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까? 탄력성이 달라지죠? 이해 갔나요? 그럼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탄력성에 따른 조세의 기착이라는 게 있나요? 그 상대적인 조세의 기착의 크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가 유리하죠. 소비자 부담이 작아지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생산자 부담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그 식은 아직 보지 마세요. 제가 야매로 나중에 풀어드릴 테고. 그러면 넘겨봅니다. 염리 지금 252페이지로 가시면 메뉴에 핵심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탄력성과 조세의 기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럼 도와드릴게요. 252. 자, 이렇게 합니다. 그냥 저를 따라오시면 탄력적은 불리해요. 탄력적은 유리해요. 비탄력적은요. 불리하죠. 갈게요. 자, 지금 수요가 탄력이라고 돼 있죠. 그럼 유리라고 적으세요. 수요가 유리. 그러면 수요가 유리하면 소비자 부담이 그냥요 작아져요. 수요가 비탄력이면 수요가 불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소비자 부담이 작아집니까?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커집니까? 커지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2번. 공급이 탄력은 공급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자 부담이 그냥요 작아져요. 공급이 비탄력이면 공급이 불리하면 생산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냥 읽으시면 돼요. 맞나요? 그럼 수요가 완전 비면은 수요가 그냥입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그럼 소비자가 다 내겠죠? 공급이 완비면 공급이 완전히 불리하니까 공급자가 모두 부담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전 페이지 가시면 이게 그래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페이지로 가시면 249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 탄력성의 조세 기착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을 제가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들어보세요. 자, 이게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참 어려워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라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가격과 양입니다. 그럼 균형이라는 건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아까, 자, 편안하게 들으시고, 가격이 1,000원이었잖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이 공급자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킵니까? 부과시키죠. 그럼 재산세를 부과해서 100원을 부과했더니 그냥요 임대료를 올려버려요. 그럼 이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좌상향 이동. 그럼 좌측으로 그냥입니까?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그래요? 그러면 좌상향 이동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가격만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1,000원에 양을 10개를 판매하면 10,000원의 수입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10,000원을 내고 10,000원을 팔죠. 그럼 어떤 게 이제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냐면 들어보세요. 자, 이만큼의 지금 소비자는 지불한 거죠. 근데 원래는 사겠다는 그 가격이 이만큼이었어요. 이만큼. 그죠? 근데 요 삼각형이 따라해봐요. 소비자잉여. 소비자잉여였거든요. 그죠? 소비자잉여여서 이 삼각형이 소비자잉여였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100원을 부과시키니까 그냥입니까? 가격 올립니까? 올려버려요. 그럼 1,060원만큼 올라가니까 요 60원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양은 그냥입니까?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그럼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다음에 경제적 순손실. 순손실 발생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얘가 잉여는 요거만큼밖에 안 되죠? 그럼 소비자 잉여가 늘어났나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나요? 감소했습니다. 이런 게 기출문제 나와요. 그럼 소비자 부담이 커졌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까? 줄이죠. 그럼 요만큼의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나왔거든요. 빵꾸가 난 거예요. 맞나요? 자,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 공급자는요, 지금 10,000원에 대한 걸 판매해야 되는데, 요 밑에가 생산비거든요. 그죠? 그럼 원래 이만큼의 잉여가 있었어요. 이만큼의. 원래 잉여가. 따라해보세요. 생산자 잉여. 근데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100원에 대한 거를 부과시키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지금 60원을 올렸습니까? 40원은 누가 냈죠? 공급자가 냈어요. 그런가요? 그럼 얘는 판 게 여기서 40원을 까야 돼요. 그럼 수입이 1,000원이에요? 960원이에요. 960원이 수입이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조세에 대한 거를 정부가 가져간 것만큼 조세가 수익은 증가했지만 얘가 이 삼각형에 대한 게 여기 빵꾸가 났고 잉여도 지었죠. 그럼 생산자 잉여가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그럼 사회적 후세 손실이 발생한다는 소리인 거죠. 맞나요? 그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순손실이 탄력적이라는 건 뭐예요? 더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럼, 자, 따라서 빵꾸가 났다. 수요 공급이 줄어들어 버리면 탄력적이면 더 많은 타깃을 얻게 거든요. 탄력적이라는 자체 이게 벌어지게 되면 이 경제 순손실이 더 커져요. 이런 게 좀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닙니까? 가격 올려버립니까? 올리죠. 그럼 소비자 부담이 커지죠. 그다음에 전체 잉여가 그냥요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40원을 냈죠. 그럼 수입이 그냥입니까? 960원으로 줄었습니까? 그럼 생산자 잉여도 감소해야 된 거죠.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잘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49페이지 한번 읽어볼까요? 249페이지 가시면 아까 탄력성의 조세 기착의 1번 생산자한테 단위당 T1의 재산세를 100원을 부과시켰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음에 좌상방 이동. 그럼 곡선이 좌측으로 올라가죠? 대답해 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1,000에서 1,060원 상승했죠? 그럼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주택을 매수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만큼 주택 가치가 1,060원 올라간 거죠. 그런가요? 수요자 인식하는 공급곡선은 이제 우리가 또 바뀌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급자들은 주택시장에 출하해야 되는데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입이 줄었죠?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이제 우리가 또 가냐면, 자, 일단은 252페이지 가시면 밑에 주택에 대한 조세의 영향력과 정책적 고려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원래는 시험 문제가 2번의 주택에 대한 조세의 영향이라는 게와 정책적 고려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탄력성이라는 거를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고소득층이 더 많이 내야 되고 저소득층이 더 적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일률적으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제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앞쪽에서 탄력성을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자, 고가주택입니다. 신규. 그럼 신규주택의 고가주택은 쌉니까? 좀 비쌉니까? 그럼 얘가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 자, 그래서 취득세를 이제 부과시키고 정부가. 그 다음에 저가주택입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다면, 자, 저가주택은 금이 많이 갔어요. 중고주택입니다. 그럼 이거는 1억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살겠죠? 그래서 이제 저소득층이 사는데 좀 부탁 좀 드리지만 나중에 탄력성을 다시 한번 보시면 탄력성의 수요 공급이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규는요, 아직 공급자가 건설회사라면 아직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졌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입니까?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인허가를 내야 되죠. 그래서 공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비탈적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중고주택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계조수는 바로 만들죠? 그럼 탄력적이거든요. 근데 수요자가 이건 그냥입니까? 고소득층입니까? 그럼 소득이 낮아요? 소득이 많아요? 그러면 구매력이 높죠? 그러면 반응을 빨리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상대편은 얘가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저소득층들은 그냥입니까? 소득이 좀 낮습니까? 그럼 구매력이 낮기 때문에 반응을 좀 못한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죠. 자, 갑니다. 비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유리합니까? 탄력적은요? 불리하고. 탄력적은 유리하고 비탄력적은 불리하죠? 그럼 똑같이 해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해야 돼요? 자, 보세요. 만약에 동일로 취득세학을 10% 얘한테 부담시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 합니다. 자, 5개 5천이라면, 5천만 원이라면, 그냥이에요. 얘가 지금 불리해요. 얘가 유리하죠. 여러분들, 대형주택 같은 거 미분양되게 되면 취득세 면제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가 자, 어떻습니까? 얘가 지금 유리하죠, 참. 유리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얘가 불리하죠. 그러면 얘는, 야, 너 내가 400만 원만 낼 테니까 너 4,500만 원 내. 그래도 빨리 분양해서 팔려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조금밖에 안 낸다는 거죠. 우리가 500만 원 내고. 여기 가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유리하고 얘가 불리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1억이 1천만 원에서 얘는 900만 원을 내고 너네 한 100만 원만 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500 내고 얘 900 내니까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진세. 그렇죠. 반대성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누진세를 적용하자는 얘기예요. 차등가세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4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규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재산의 상당 부분이 생산자한테 기착됩니다. 근데 오래된 중고주택의 경우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니까 소비자에게 많이 기착되죠? 그럼 정부가 조세의 영향이 밑줄. 재산세를 인상할 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소득층이 조세를 많이 부담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가시면 역진세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반대쪽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역진세가 된다는 것만 나왔거든요. 이렇게 비교는 안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여러분들이 누진세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해결 방안은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이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소득계층 간의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왜곡될 수 있는 현상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 전가된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시장 논리거든요. 이해 갔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돼요. 누진세를 적용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아시죠? 역진세라는 건 반대쪽으로 얘가 더 적게 내고 많이 낸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오른쪽 가보세요. 자, 오른쪽 가시면은 양도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가 동결 효과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라는 게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렇게 할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노무현 정권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자, 강남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더 수요가 주는데 투기수가 늘어나요. 양도소득세라고 들어보셨나요? 그죠? 양도세는 이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유통가세인데 양도세를 중과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집값 올라가 봤자 양도세 다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으니까 중과시킨 거예요. 근데 시간을 안 줘야 돼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2017년 파리 정책이 뜹니다. 그죠? 그러면서 201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정권하고 똑같이 파리 정책 양도세 중과시킨다고 얘기해요. 바로 해요. 시간을 좀 줘요. 그래서 정확하게 2018년 4월에 중과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중과하니까 얘들이 겁을 먹어서 물량을 팝니다. 그래서 공급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책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이 양도세를 내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이에요. 다주택자들이에요. 눈 깜짝 안 해요. 정권 바뀌면 되는데 내놓은 겁니다. 이걸 따라서 동결효과. 동결효과요.
그럼 동교로가는 물량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오히려 공급이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 상승해버려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권 때 뭐냐면 보유가세를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냥 해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올라가고 공시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죠? 왜? 보유세를 때려버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갈게요. 지금 양도소득세 부과 경제적효과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럼 주택의 양도세를 주택을 양도할 경우 판매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이거든요. 양도세 부과의 경제효과는 어떻게 돼요? 주택 공급의 동교효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거래량, 조세 기차. 여기서 주택의 동교효과는 가격이 오른 주택 소유자가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택 처분을 기피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동교효과가 없는 게 낫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없다면 어떻습니까? 아까 어때요? 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물량을 매도할게요.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 생각한 거죠. 대답 좀 해봐요. 근데 그냥이야 동교효과가 있어. 그럼 공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교효과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정책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보유세를 때리는 거죠. 근데 보유세를 좀 너무 올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그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죠? 살기는 어려워 죽겠는데. 제 말이 틀립니까? 맞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은. 그러니까 정책은 좋아. 근데 집에 나가면 세금이야. 그죠? 딱지가 날라와. 주차 위반했다고 딱지가 날라와. 그죠? 미치겠어요. 집에 그냥 가만히. 자, 넘기시면 헨리 조지라는 애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다음에 고전압파. 예전에 왜 지대를 고전압파라는 애가 있었죠? 얘가 지금 그 옛날 이론이에요. 자, 할게요. 헨리 조지의 토니 다닐스 운동이라는 걸 주장했는데, 자, 이게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지대 이론이라는 자체가 고전압파 애들은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어떤 특성을 강조했다? 그럼 토지 자체를 강조한 거죠. 그럼 땅이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지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럼 얘는 지대를 잉여로 봤어요. 따라서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자연적 특성을 간접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자연적 특성입니까? 개량이 됩니까? 그럼 지금 이론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맞나요? 취지는 좋은데 뭐냐면 헨리 조지입니다. 헨리 조지의 토지 다닐세 운동은 자, 그럼 얘는 주장은 좋으나 그냥입니까? 얘는 예전 고전압파입니까? 그럼 자연적 특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갑돌이가 지주예요. 공급자. 그래서 땅을 빌려주면 지대를 받죠. 자, 아까 여러분들 이 주택이라는 것은요. 재산세를 부과시키니까 그냥입니까? 양을 줄입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따라서 빵꾸가 났다. 거기서 순소득이 발생한 거죠. 그런가요? 전가시키는데 봐봐요. 근데 토지라는 것이 공급이 완전 비트라적이에요. 공급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전 비트라적이라는 것은 따라서 부증성. 그러니까 부증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 있어요. 물리적량을 못 늘려요. 못 늘린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완전 비트라적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공급자가 그냥입니까? 완전히 불리합니까? 그럼 있는 사람이 다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자, 무슨 단일세? 토지 단일세. 그래서 100% 토지 소유자한테 충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형평성 있는 거 맞아요. 있는 놈이 내니까. 그럼 전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올릴 수도 없고 얘가 가만히 있어서 양을 못 줄인다는 거죠. 그런가요?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자원 배분이 왜곡되죠. 근데 왜 초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나요? 근데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 이론은 그냥입니까? 고전압파입니까? 자,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해 갔나? 근데 그냥입니까? 이제 와서는 용도가 전환됩니까? 전환되죠. 용도가 다양히 전환되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완전 비트라적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럼 세금은 어느 상황에 따라서 타인에게 그 일부를 전가시킬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이론이에요. 이해 갔나요? 근데 얘 이론은 그냥입니까? 고전압파입니까? 그게 들어가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취지는 좋아요. 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있는 놈이 다 내라는 겁니까? 왜요? 뭐니까?
잉여니까. 실질은 좋은데 지금 이러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밑 헨리 조지 있어요? 이 진보와 빈곤 뭐 그런 건 잊지 마시고요. 2번. 자, 헨리 조지는 자본주의 사회를 괴롭히는 주기적 불황도 토지 문제이긴 한다. 따라서 발생하는 따보세요. 불로소득. 잉여를 본 거죠. 왜? 얘는 그냥입니까? 고전업합니까? 자, 그래서 공적으로 환수하자는 거죠.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걷지 말아야 할 비효율적인 세금이 걷어지죠. 그럼 다른 세금은 걷어라, 걷지 말아라. 오직 토지세만 걷으라는 거죠. 그래서 헨리 조지는 이 지대 수익을 100% 징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지금 현실이에요? 좀 비현실이에요. 왜? 토지가 완전히 비트럭적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한 주장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정부 규모가 작고 지대 비중이 컸기 때문에 토지 자산세 가지고 정부의 세 수입을 충분히 저들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정부 규모가 커지고 지대 비중이 작아진 오늘날에서는 토지 가치세만 충분히 세 수입을 조달할 수 없으므로 토지 자산세 수준을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는 그냥입니까? 옛날 이론입니까? 옛날 이론이기 때문에 옛날은 물리적 양을 못 증가시키고 토지는 절대 양을 못 증가시키는 가정에서 갔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얘 이론이 나오면 헨리 조지 이론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넘겨보세요. 페이지 252페이지 가시면 문제를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2. 체급 문제예요. 종합선물 세트니까 잘 한번 물어보세요. 자,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소유자가 거주한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수요를 할까요? 수요를 감소시킬까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얘기해 보세요. 근데 임대주택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감소합니다. 그런가요? 그럼 임대료가 하락하겠어요? 오히려 상승하겠어요? 상승하고 취득세를 낮춰주면 수요가 감소합니까? 증가하겠죠. 그런가요? 자, 동교로가는 그냥이요.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요. 그 물량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양도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까? 그냥입니까? 처분을 적극적으로 기피합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해요. 체크하셨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양도세 증가가 동교로가 나타났다는 건 공급이 감소라는 걸 전제로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봐봐. 토지 공급이 가격 탈락성이 그냥입니까? 0입니까? 따보세요. 완전 비탈했죠. 자, 아까 헨리 조지 이론 아시죠? 그럼 이 경우는 토지 공급이 완전 비탈적일 때는 조세 부과 시 토지 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넘겨보세요. 조세만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은 교재 2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248로 가시면은 지금 보고 계셔요? 제일 중요한 게 정부가 정책을 쓰는 게 소득 재분배죠. 무슨 재분배? 그러면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얻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자원 배분의 기능도 있습니까? 자, 서민주택에 조세에 특혜를 주게 되면 공간이 분배되거든요. 토지용을 규제 조장은 민간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게요. 자, 아까 재산세를 부과하니까 얘는 그냥요 임차인한테 전가시켰어요. 부과해요, 전가해요. 가격 올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저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러면 얘가 60원만큼 증가하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그냥입니까?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죠. 대답해봐요. 우수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0원을 냈다는 건 그냥입니까? 지금 수입이 960원이 됐습니까? 그럼 얘 수입도 줄어들었죠. 제가 얘기한 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럼 생산자 잉여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빵꾸가 난 거죠. 탄력적으로 더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보세요. 선진국은 그냥요 주택이 많아요. 그럼 이 정책이 좋아요. 왜? 정가를 못 시키니까. 맞나요? 근데 후진국은 그냥입니까? 이 정책을 쓰면 안 됩니까? 왜요? 얘 부담이 커지니까. 맞죠? 그럼 공공주택을 많이 만드는 게 좋다는 게 이거예요. 그 정부가 그냥입니까? 임대주택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럼 왜 그래요?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을 넓게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좀 잘못돼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작년에. 이해 갔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신규주택과 중고주택은 일률적으로 같은 세금을 해야 돼요? 누진세로 가야 돼요? 그렇죠.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안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근데 탄력성도 자세히 보시면 유리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역진세는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역 같은 일이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누진세로 가야 된다. 차등가세로.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들 지금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정부의 정책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양도세를 중과시키는 게. 그런가? 근데 이게 양도세를 중과시키면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일어나요. 시장 원리가 그래요. 있는 사람은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동결효과. 그냥이요 물량이 꽁꽁 얼어붙어요. 얼어붙죠. 공급이 감소합니다. 가격은요. 올라간다는 걸 노무현 정권 때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칼날을 드는 게 그냥이요 보유가세예요. 보유가세죠. 세법에서는 요새 보유가세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아시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려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동결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동결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양도세를 증가시키는 게 그냥입니까? 투기가 과열돼 있습니까? 과열돼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결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투기가면 가격이 올랐는데 왜 이걸 내놓겠어요? 아시겠죠? 그럼 정부의 정책이 너무 규제를 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헨리 조지는 그냥입니까? 고전압합니까? 나쁜 이론이 아니에요. 그죠? 이 토지 단위세 운동을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 오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걸 주장하거든요. 토지는 공적 개념. 맞아요. 맞는데 지금 현실하고 좀 안 맞다는 게 옛날 이론이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토지가 그냥입니까? 자연적 특성을 강조합니까? 물리적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는 가정에서 간 거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이건 그냥 했어요? 잉여로 봤어요. 불로소득이니 네가 다 내라는 얘기죠. 그럼 공급이 완전 비탈적이니까 형평성에도 맞는 거예요. 전가돼요? 전가가 안 돼요? 아까 주택은 그냥입니까? 전가됐습니까? 자금이 왜곡된 거죠. 맞나요? 근데 이게 그냥입니까? 이 헨리 조지 이론만 가능합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입니까? 요즘은 용도가 전환됩니까? 탄력적으로 바뀌죠. 그건 전가되는 현실이 지금이죠. 그 옛날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헨리 조지 이론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 공급입자가 다 내고 전가도 못 지키고 줄이지도 못하니 자원배분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게 세금이 참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개론이라는 자체는 법이에요, 학문이에요. 학문이기 때문에 저도 감정평가를 강의하지만 세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긴 해요. 작년에 세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론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럼 양도세를 중과하면 그냥입니까? 동결효과 나타납니까? 공급이요. 감소하니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보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정책 자체가 어떻습니까? 물론 잘 뛰어든 거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재산세를 부과시키는 건 뭐죠? 재산세를 부과시켜서 정부가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조세를 걷어야 되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그냥입니까? 소비자 잉여가 줍니까? 그죠? 수요자 부담이 커질 테고. 대답해 봐요. 그냥요, 바꿔놨어요. 그게 순순히 나타나는 거죠. 공급자 입장에서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수입이 줄어들고 생산자 잉여가 주니까 이 잉여가 줄었다는 건 전체적 사회적 잉여가 준 거거든요. 그럼 경제학에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원하는 사람한테 자원 배분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한 것이 탄력성에 따라 틀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떻습니까? 차등가세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되풀이해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투자 파트가 있거든요. 그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일찍 끝낼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